오늘 네 번째 2024년 건강 강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 조규석이라고 합니다. 제가 이제 강의할 내용들은 22년, 23년 이렇게 쭉 했다고 말씀드렸고, 저번 시간에 불면증 갖고 강의를 했었어요. 오늘은 그때 말씀드린 것처럼 어르신들이 많이 아파하고 곤란해하시는 척추관 협착증 가지고 강의를 할 겁니다. 척추관 협착증 옛날에는 많지가 않았어요. 근데 요즘에 어르신들의 80% 허리가 아프신 분의 거의 90%는 척추관 협착증입니다. 이것은 협착증이 이 고령에 의해서 생기기도 하고 갈수록 뭔가 이렇게 과거에 젊었을 때 일을 너무 심하게 하셨던 분들이 요즘에 80, 70, 80 되면서 생기는 병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주로 이제 어르신들이 들었을 때 허리가 아프다고 하면은 다들 허리 디스크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간혹 척추가 전방전이 됐다고 그래서 척추가 좀 앞으로 빠졌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오늘 강의할 것이 협착증인데, 사실은 주된 어르신들의 주된 허리 통증은 척추관 협착증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이렇게 설명드리면, 이것은 척추가 쭉 이렇게 반듯이 이렇게 있다가 여기 뒤로 쑥 들어갔죠? 앞으로 빠지고 뒤로 쑥 들어가고, 이게 전이 되면서 여기 노란 신경이 눌리는 거야. 엑스레이를 찍으면 여기가 뒤로 빠진 게 보여요. 이게 앞으로 나온 거죠. 그러면서 여기가 신경이 눌리는 거예요. 이 척추 뼈에 이렇게 위치가 바뀌는 건 엑스레이만 찍어도 바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척추관 요통이 척추관 전방전이증으로 나오면 어르신들은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내가 뭐 때문에 앓고 있다라는 걸. 왜냐하면 금방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어르신들 중에 내가 허리가 아픈데 척추 전방전이증이라고 알고 있는 분은 여기에 거의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아프면 수술하면 다 좋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수술하면 다 좋아집니다. 이것은 난치병이 아닌 거죠. 그리고 이제 디스크라는 게 있어요. 디스크라는 게 여기 보면 정상적으로 이제 추간판이라고 말을 하는데, 뼈와 뼈 사이에 물렁뼈가 있어요. 이런 추간판이 있는데, 추간판을 싸고 있는 섬유질이 일부가 터져. 그러면서 안쪽의 내용물이 흘러나오면서 신경을 자극해요. 이 안의 내용물이 굉장히 독해서 신경에 닿으면 그 자체가 통증이 있고, 그리고 이 혹이 눌러가지고 통증을 유발해요. 근데 이 디스크라고 하는 것은, 이 추간판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가 터졌어요. 터진 채로 계속 있냐? 그렇지 않습니다. 이 추간판은 터진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아물어요. 다시 아물어가지고 정상으로 됩니다. 밀고 나온 이 추간판은 어떻게 되냐? 시간이 지나면 다시 들어가요. 이것이 추간판 탈출증은, 그래서 혹시 어르신들 중에 진단을 받은 분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쯤이면, 아무리 길어야 6개월이면 좋아지는데 지금이면 이게 허리가 아픈지 1년, 길게는 5년, 10년 되신 분들은 디스크 때문에 내가 허리가 아프다라고 말하시면 아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디스크는 금방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낫는 병이에요. 그래서 이 디스크는 젊었을 때 많이 생겨. 어떻게 생기냐면, 뭔가 이렇게 갑자기 삐끗했을 때, 아니면 뭔가 무거운 걸 들고 뭔가 일을 했을 때, 그랬을 때 디스크가 신경을 눌러가지고 생기는 건데, 이 협착증은 척추관이 좁아져서 생기는 거고, 이것은 걸을 때 주로 많이 아파요. 엉덩이, 허벅지 뒤쪽으로 이때 통증이 심하는데, 나이가 많을수록
점차 심해지는 게 협착증입니다. 디스크는 젊었을 때 주로 생기고 그때 생겼을 때 굉장한 통증이 있죠. 굉장한 통증이 있어서 하루도 견디기 힘들거나 일을 못하는 분들이 꽤 있어요. 그럴 때 자기가 사실은 한 달 정도를 쉬거나 누워있으면 저절로 좋아지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수술을 하죠. 튀어나온 이 볼록 나온 디스크를 잘라내면 바로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처럼 이렇게 일을 심하게 하지 않거나 쉴 수 있는 상황이라면 저절로 좋아져요. 빠르면 한 달, 길으면 6개월이면 호전됩니다. 그래서 지금 어르신들이 걱정할 것은 디스크도 아니고 척추 전방 전이증도 아니고 이거예요. 협착증이 지금 주된 문제가 될 겁니다. 허리를 보면은 여기 이제 뭐 근육이 이렇게 있고 그 안쪽 근육이 있고 이렇게 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근육들이 있고 그 안을 보면 이렇게 척추뼈가 주로 허리가 아프니까 요추가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어요. 이 5개가 다 붙어 있는 것 같지만 하나하나 분리되어 있습니다. 분리되어 있는데 이 분리되어 있는 것이 서로 딱 맞물려 가지고 잘 움직여야지 이 몸을 지탱할 수가 있고 힘을 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이 잘 얽매게 하는 묶어주게 하는 데가 어디냐면 추간판. 이 추간판하고 뒤쪽에 있는 관절이 있습니다. 위에 뼈와 아래 뼈가 만나는 관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척추는 하나하나 떨어져 있지만 이 하나하나가 만나는 데가 있어요. 그 만나는 데가 디스크라고 알고 있는 추간판. 또 하나 중요한 건 오늘 척추관 협착증에 있어 중요한 거 뒤에 있는 이 관절입니다. 이 관절이 맞붙어 있어가지고 우리가 척추를 구부렸다 폈다 할 때 이 관절이 자꾸 움직이는 거예요. 이 관절이 어디에도 또 있어요? 뭐 팔꿈치에도 있고 무릎에도 있고 다 관절인 겁니다. 똑같은 관절이 척추에도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씩 떨어져 있는 척추가 물론 관절이 있다고 하지만 그것을 뼈와 뼈를 이어주는 굉장히 단단하고 센 그런 뭐가 이렇게 플라스틱보다 더 단단한 인대가 뼈와 뼈를 이어주고 있어요. 인대. 제가 이 인대 이야기를 왜 하냐면 결국은 협착증이 생기는 이유가 이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을 눌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이 인대가 왜 두꺼워지냐? 그것은 이 관절 때문에 그런다는 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척추관 협착증이 왜 생기는지를 알아야지 어르신들이 거기 대응을 한다는 것이죠. 이걸 위에서 보면 이게 아랫뼈고 윗뼈가 이 사이가 관절이에요. 관절. 여기는 추간판이죠. 정상적인 사람은 이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신경이 지나갈 때 아무 눌림이 없이 잘 지나가는데 통증도 없고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바뀌어요. 여기 관절이 닳아가지고 염증이 생기고 낫다가 다시 염증이 생기고 반복하다 보니까 여기 관절이 비후되는 거야. 두꺼워지는 거죠. 관절만 두꺼워지냐? 관절염이 생기면 관절이 두꺼워지잖아요. 관절만 두꺼워지는 게 아니라 그 주변의 인대도 같이 두꺼워져요. 결국은 협착증의 원인은 이 관절염에 의해서 인대가 두꺼워져 생기는 신경 눌림 증상인 겁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은 관절이 불안정한 거고 척추 관절이 왜 불안정할까요? 척추를 다 잡아주고 있는 인대 그리고 바깥쪽에 근육이 약해지니까 관절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관절이 불안정해지고 관절 손상이 있고 그러면서 인대가 두꺼워지고 그걸로 인해서 변형도 생기고 디스크도 문제되고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염증이 생겨가지고
관절이 두꺼워지면서 척추 자체라고 하는 작은 그 혈관들이 있어요. 작은 혈관. 척추 신경으로 가는 혈관도 눌러요. 그러면 혈관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피가 안 통해. 피가 안 통하면 신경이 죽어. 신경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이 처음에는 걸으면 아프고 쉬면 괜찮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누워있어도 아프다가 더 지나면 어떻게 돼요? 더 지나면 신경을 꽉 누르거나 신경이 죽어가지고 마비됩니다. 다리를 못 들어요. 걷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 척추관 협착증의 말기 증상인 겁니다. 결국은 협착증은 디스크도 아니고 중요한 건 여기 관절의 문제인데 이 관절을 잘못 쓰는 게 문제였던 거예요. 어르신들이 젊었을 때 이 관절을 너무 함부로 썼기 때문에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절이 두꺼워진 이 관절이 다시 정상처럼 될까요? 어르신들 무릎에 연골이 닳아가지고 관절염이 생겨갖고 무릎이 띵띵 붓잖아요. 그 땡땡 부은 무릎이 다시 얇아집니까? 무릎 관절이 얇아지지 않습니다. 척추관 협착증에 의해서 생긴 이 두꺼워진 관절이 그리고 비우화된 두꺼워진 인대가 다시는 얇아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회복이 안 된다는 겁니다. 결국 어떻게 해결했냐면 이 주위에 있는 관절을 포함한 뒤쪽 척추 뼈를 다 제거해야만이 신경이 눌리는 걸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허리 디스크는 파란 선이고 척추관 협착증은 빨간 선인데 빨간 선이 나이가 많을수록 올라가고 있고 이 척추관 협착증 자체가 해가 지나면 지날수록 많아지고 있어요. 왜 척추관 협착증이 많아지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첫 번째 이유 고령 인구가 많아져서 그럽니다. 두 번째, 허리를 함부로 쓴 거죠. 하지만 젊었을 때 어땠어요?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일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 계속 허리를 척추 관절을 나쁘게 만들었던 거죠. 문제는 뭐냐? 지금도 그러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허리를 자세를 잘못 잡거나 잘못된 운동을 해가지고 허리를 더 망가뜨리는 분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증상, 대표적인 게 뭐냐면 한 10m만 가도 쉬어야 돼요. 엉덩이가 빠질 것 같은 통증이 있어요. 엉치가 빠지고 다리가 저리면서 감각이 무뎌지고 걷다 보면 다리가 저리고 아파서 쉬었다 가야 돼. 쉬우면 좀 나아집니다. 그 다음에 뭐 이런 건 별로 그리고 또 하나는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것이 어렵지는 않은데 쥐가 나거나 잠들기 어렵고 그 다음에 다리가 시린 증상이 잦아지고 신경이 눌려서 그러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어르신들이 다리가 시려. 그 다음에 약간 쩌릿쩌릿해. 쥐가 나. 물론 그것이 협착증에 의해서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첫 번째 먼저가 나타나는 게 이거예요. 엉치가 빠질 때 아프고 다리가 저리면서 이게 먼저 있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시리거나 저리거나 하는 겁니다. 쥐가 나거나 이런 것이 두 번째로 생기는 것이지 이 엉덩이 통증 없이 다리나 이런데 마비가 오거나 저리고 오는 건 아닙니다. 진단은 증상으로 사실은 대부분이 알 수 있는데 정확한 진단을 하려면 MRI를 찍어보면 알 수가 있죠. 이렇게 협착증이 생긴 원인은 아까 말했다시피 척추 관절을 너무 오랫동안 잘못 써서 그런 거예요. 자세가 잘못되거나 뭔가 척추 관절에 무리를 주는 일을 계속했거나 이렇게 퇴행성 변화, 나이 들어서 관절의 퇴행성 변화로 두꺼워진 척추관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운동을 안 하거나
앉아있는데 잘못된 앉아있는 거, 그 다음에 충격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료를 어떻게 하냐? 아까도 말했다시피 단계에 따라 다른데 여러가지 뭐 주사도 맞기도 하고 약도 먹기도 하고 운동하기도 하고 수술도 합니다. 봤을 때 처음에 약간 눌림 증상이 있어서 본인이 아실 거예요. 조금만 걸어도 엉덩이가 빠질 듯이 아파. 그럼 시작한 겁니다. 그런 초기가 있을 때는 약으로도 충분히 관리가 가능해요. 약으로 초면은. 그러면서 아까 곧 말하겠지만 이것이 퇴행성 질환이라서 한 번 나빠지면 다시 돌아오는 게 아니고 조금씩 갈수록 나빠지기 때문에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갈수록 더 나빠질 거예요. 그래서 생활 습관과 소염 진통제를 같이 하지만 조금 더 지나면 이제 생활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꼭 가야 될 때를 못 가. 가야 될 때를. 그리고 너무 통증이 심해서 잠이 안 와. 그러면은 이제 여기다가 시술을 하기도 하고 주사 맞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만 하면 되냐? 그 시술하고 주사 맞으면 거기다 흔히 알고 있는 것, 뼈주사, 스테로이드를 그 두꺼워진 인대에 주사를 놔주면, 인대에 주사를 놓으면 그 두꺼워진 인대가 순간적으로 붓기가 빠지면서 통증이 덜해요. 그런데 그 붓기가 빠진 채로 계속 유지될까요? 다시 붓습니다. 움직이면 다시 부어요. 그래서 시술 주사를 하고 나서 조금 통증이 좋아졌을 때 생활 습관도 같이 하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재발한다. 마지막,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이제 마비가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눌려가지고 통증뿐만이 아니라 마비가 있는 거야. 다리가 움직이는 게 어려워져. 발을 들어야 되는데 이걸 못 들어요. 그러면 마비가 있기 시작한 건데 그럴 때는 그런 게 시작되면 수술을 해야 돼요. 안 그러면 마비되니까. 그럴 때는 뒤에 뼈를 다 잘라내고 이것처럼 쇠로 고정을 하는 수술을 하게 되는데 우리 척추뼈가 30몇 개가 있는데 이 협착증이 한 번 생긴 사람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위쪽이 또 생기고 그래 재발하는 거야. 마찬가지로 감압술을 수술을 하고 나서도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으면 역시 마찬가지로 재발한다.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거 약 먹고 주사 맞고 수술도 있지만 생활 습관을 꼭 지켜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 생활 습관이 뭐냐? 첫 번째, 척추의 관절이 불안정을 악화시키는 자세를 바꿔야 돼요. 그 자세는 좀 이따 말하겠지만 대표적인 자세가 뭐냐면 앞으로 구부리는 자세입니다. 앞으로 구부리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을 전문한 선생님이 어떤 선생님은 그런 말을 해요. 땅에 5만원짜리가 떨어져 있어도 줍지 말라고 합니다. 절대 앞으로 구부리면 안 돼요. 자기가 척추관 협착증 같은 증상이 있는 분들은 앞으로 구부리지 말고 또 하나 우리가 불안정을 악화시키는 자세가 뭐냐면 머리 감을 때 앞으로 숙여서 머리 감는 거, 세수할 때, 설거지할 때, 뭔가 이렇게 쪼그려 앉아서 일할 때 그럴 때 절대 허리를 앞으로 굽혀서 일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혈액 공급을 방해하는 요인. 아까 척추 신경에 혈액이 공급이 눌릴 수 있다고 그랬죠. 그런 요인이 담배가 대표적인 거라서 담배를 피우면 안 됩니다. 세 번째,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야 돼요. 아까 제가 척추 관절이 불안정하다고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절이 자꾸 흔들거려가지고 염증이 심해지기 때문에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키는 운동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아래 척추를 받쳐주는 골반과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을 하면 이런 생활 습관을 가지면 더 악화되는 걸 방지할 수 있습니다. 완치는 안 되지만 악화시키는 걸 방지하는 것이죠. 잘못된 자세를 보면 첫 번째, 이렇게 구부리는 자세. 이 구부리지 말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앉아서 허리를 반듯하게 하고 해야 되고, 운전할 때 뒤에 기대지 말고 앞으로 반드시 당겨 앉고, 엎드릴 때 이렇게 앞으로 엎드리지 말고 밑에다가 다리 밑에다가
벽에를 올려놓고 뭔가 물건을 들 때 이렇게 했다가 그냥 들지 말고 앉았다가 들어야 됩니다. 앉았다가 드는 거죠. 걸을 때 좀 이따도 말하겠지만 구부정하게 걷지 말고 허리를 반드시 펴고 걸어야 돼요. 청소할 때도 이런 거 하면 안 됩니다. 엎드려서 허리를 구부리는 거 하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주무실 때도 이런 자세보다 누워서 그 다음에 엎드려 자야 되면 꼭 허리가 위로 올라올 때 밑에다 벽에를 깔고 무릎 밑에다 벽에를 깔고 옆으로 누울 때도 다리 사이에 벽에를 깔아서 뭔가 허리가 편안한 자세로 만들고 주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자세, 그리고 아까 말했죠? 허리의 근육과 인대를 강화시켜주는 운동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냐면 이겁니다. 허리를 이렇게 제끼는 거, 제끼는 운동, 그 다음에 누워서 엉덩이를 드는 운동. 만약에 이것을 팔꿈치를 다 펴기가 어렵다면 이렇게라도 하는 게 좋아요. 팔꿈치를 대고 허리를 이렇게 뒤로 제끼는 거. 이러면 허리가 앞으로 굽어졌던 게 뒤로 제껴지면서 허리 관절에 안정성을 줄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아까 말했던 브릿지 운동. 누워가지고 엉덩이 드는 거. 엉덩이 드는 걸 다리를 벌리고 누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고 10초를 유지하라고 되어 있는데 10초 유지하기 힘드시면 한 3초만 유지해도 돼요. 엉덩이 들고 하나 둘 셋 내리고 또 엉덩이 들고 하나 둘 셋 하고 내리고 이것을 10번 반복하는데 10번 반복하는 게 크게 무리가 없으면 20번씩 반복해가지고 매일 운동하시면 허리 근육과 인대가 강화됩니다. 또 하나 걷기. 걸을 때 젊은 사람들은 약간 몸을 앞으로 기울이면서 걸으라고 그래요. 어르신들은 척추관 협착증 있는 분들은 앞으로 기울이면 안 돼. 허리를 C자를 곡선을 유지해야 돼. 이렇게 제끼고 걸어야 된다는 거죠. 앞으로 이렇게 걷는 게 아니라 이렇게 제껴야 됩니다. C자를 유지해야 돼. 허리를 반드시 세우고 걸어야지 협착증 있는 분들은 좋은 겁니다. 그 다음에 골반과 허벅지 근육. 제가 옛날에도 계속 말했지만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것, 다리 의자를 잡고 옆으로 드는 것, 뒤로 드는 것, 앞으로 드는 것들을 반복해서 하면은 골반과 허벅지 근육이 튼튼해지면서 허리를 단단히 받쳐주기 때문에 좋은 운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척추관 협착증 관리 방법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협착증이 왜 생기냐? 불안정한 척추 관절에 의해 생기는 거라는 겁니다. 이 왜 척추 관절이 불안정하냐? 라고 하는 것은 근육이 약해져서 그래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척추 관절을 자꾸 구부렸다 폈다 하는 걸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자세와 약해진 허리 근육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야 되겠죠. 안타깝게도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이 생기면 무릎에 연골이 닳아서 생기는 퇴행성 관절염과 동일하게 완치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을 진단받을 때 초기에 생활 습관을 잘 들이고 운동을 잘하면 더 이상 악화되는 걸 예방할 수 있는 겁니다. 협착증의 가장 좋은 것은 허리를 반드시 펴고 걷는 거예요. 허리를 C자 타입으로 만들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허리, 엉덩이, 허벅지의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 아까 제가 계속 처음 시간부터 말씀드렸던 의자에 앉았다 일어섰다 하는 운동, 그 다음에 의자 손잡이를 잡고 다리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을 반복하면 그 근육이 튼튼해지면서 허리를 반드시 잡아주고, 그리고 허리 근육이 튼튼해지면 더 이상 협착증이 악화되지가 않습니다. 네, 이상으로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강의를 마쳤습니다. 이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해주실래요? 척추관 협착증이 어르신들이 이제 알고 있기를 나는 디스크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은 지금 가서 다시 보면 협착증의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대부분이 협착증이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 이게 막 가서 어디 용하다는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오고
좋아졌는데 그게 몇 개월이나 갑니까? 한 뭐 길게 가야 6개월? 아니면 3개월? 또 그러다가 반복해서 맞으면 그냥 아예 효과도 없어요, 이제. 질문이 파스 붙이면 좀 나아지나요? 라는 질문이 있어요. 네. 제가 아까 협착증의 원인이 척추 관절 안쪽에 있는 인대가 두꺼워져서 그 두꺼워진 인대가 신경을 누르는 거잖아요. 그 안쪽까지 파스를 붙여서 그 척추관까지 인대까지 들어가게 할 수 없죠. 그래서 파스를 붙이면 이 척추관 좁아진 그 신경이 눌리는 주변에 근육도 같이 긴장을 합니다. 근육도 같이 굳어요. 아프니까 힘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파스를 붙이면 근육은 통증을 좋아지게 할 수 있어요. 근육은. 하지만 그 척추관 협착증의 원인을 해결할 수는 없죠. 그래서 파스를 붙이면 굉장히 아플 때 근육통을 좋아지게 할 수는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나요? 네, 경로당 연결해 드릴게요. 네. 원종 제3 경로당부터. 원종 제3 경로당 갈까요? 안녕하세요. 네. 네, 질문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예, 이 웅치로 이 다리로 여기 심줄이 시큰시큰해 앉았다 일어나. 네. 그게 협착증이에요. 그게 협착증이에요? 네. 예, 그래, 어르신은 걸으면 몇 미터나 걸어요? 걷는 거는 뭐 잘 걸어요. 아, 그래요? 아주 초기예요. 25분, 한 25분 뭐 걷고 20분 걷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정도 걸으면 어르신은 협착증이 심하지 않고 아직 초기입니다. 예, 그래서 더 나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뭘 하라고 그랬죠? 운동이요. 운동! 그래요. 구부리지 말고 운동해야 돼요. 어떤 운동이요? 의자 붙잡고 앉았다 일어나. 거기 한번 다리 거기 한번 누워보세요. 의자 치우고 누워봐요. 누워봐요? 네. 누워. 그리고 무릎 구부려봐요. 그렇죠. 다리를 벌려. 좀 벌려. 그렇죠. 손을 옆으로 내려놓고 엉덩이 옆에다 붙여요. 엉덩이 옆에다 손을 붙여. 손. 아니 몸은 그대로 있고 엉덩이 옆에다 바닥에다가. 자, 그리고 엉덩이 번쩍 들어보세요. 들어요. 그렇지. 하나 둘 셋 내리고 또 들고 하나 둘 셋 내리고 또 들고 하나 둘 셋. 이거 어르신은 한 15번 해도 되겠어요. 집에 가서 아침에 일어날 때 15번, 주무실 때 15번 하고 주무셔요. 네, 그거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약은 안 먹어도 돼요? 약은 안 먹어도 돼요. 그냥 그렇게 운동만 하면 돼요? 네, 운동만 하면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 다음에 고리울 경로당. 고리울 경로당 갈게요. 고리울이요? 네. 네. 저는 시술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시술을 했는데 해고 나서 한 6개월쯤은 좀 괜찮았어요. 네. 근데 6개월이 지나니까는 다리가 쥐가 자꾸 나고 아이고. 또 한참 걸으면 또 이렇게 왜 복숭아뼈 있는데 그쪽이 또 이렇게 붓는 그런 게 뭐가 있어요.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또 다시 병원에 갔더니 주사를 다시 또 놔주시더라고요. 네. 그런데 협착증 시술을 했는데도 주사를 자꾸 이렇게 맞아도 괜찮은가 선생님 여쭤보고 싶었어요. 네. 저희가 아까 말한 것처럼 신경이 눌려서 거기다가 주사를 맞으면 그 붓기가 일시적으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통증이 좋아지죠. 어르신처럼 처음에는 한 6개월 갑니다. 그러다가 그 약의 효과가
한 번 맞을 때는 좀 있지만 두 번, 세 번 맞을수록 효과가 떨어져. 그래서 약으로 기대하면, 주사나 약으로 기대하면 안 돼요. 맞아도 되긴 하지만 가면 갈수록 효과가 떨어져. 그래서 대부분의 어르신들이 무슨 생각을 하시냐면 주사 맞거나 약 먹고 좋아지면 나았다고 생각하는데 낫지가 않은 거예요. 일시적인 현상이라서 생활 습관을 운동을 하지 않으면 자꾸 재발하게 되고, 자꾸 재발하면 막 짜증만 드셔. 왜 안 낫냐, 어디 용한 데 없냐 자꾸 찾아다니시는데 그 주사에 의존하면 안 돼요. 주사 맞는 건 괜찮지만 주사에 의존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그 척추관 협착증은 아까 말한 것처럼 자세, 그 다음에 등 근육의 그런 뭔가 운동, 그런 걸로 인해서 좋아지는 것이지 결코 주사나 약에 의존하지 마세요.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수고하세요. 네. 네, 그 다음에 오정 휴먼시아 2단지. 오정 휴먼시아 2단지요. 네, 나왔어요. 나오네. 저기 혈압약을 먹어도요. 네. 혈압이 그렇게 저혈압이 되는 건 왜 그래요? 혈압약을 먹으면 당연히 혈압이 떨어지죠. 네, 혈압약을 꼭 먹는데 여기 가서 재보면요. 네. 저혈압이로 나와요. 얼만데요? 50이요. 예? 위의 혈압은? 50. 예? 130이 나온대요. 130이면 정상이에요. 130. 어르신 혈압을 재면요. 네. 밑에 혈압이 50에서 60에서 항상 나와요. 그것 때문에 걱정이 많아요, 어르신이. 이게 위의 혈압은 130이고 밑에 혈압이 50에서 60 나온다는 거죠? 네. 네. 괜찮아요, 어르신. 나이 드시면 이게 심장이 약해지면서 밑에 혈압이 좀 떨어질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위의 혈압이 더 중요합니다. 혈압약 매일 드셔야 돼요. 날마다 먹는데 이렇게 여기 와서 경로당에서 재면요. 그렇게 저혈압이로 나와요. 진짜. 어르신, 저혈압 아니에요. 괜찮아요. 정상이에요. 네. 혈압약, 정상이라고요? 예, 정상이에요. 혈압약 드셔야 돼요. 매일 드셔요. 네, 약 매일 먹어요. 네, 그렇게 하세요. 한 분 더 있습니다. 네, 여보세요? 네. 네, 저는 아픈 데를 별로 없는데 이제 풀전 아프고 걸음을 못 걸어요. 그게 걱정이 돼서 그래요. 걸음을 왜 못 걸어요? 어디가 아파요? 왜 안 걸려요? 걸음이 안 걸려요? 네. 어르신은 그 걸음이 안 걸려서 병원을 좀 가봤어요? 네, 병원도 가봤어요. 뭐래요, 병원에서? 아무 소리 안 해요. 병원에 가서 걸음 키워들어갔다 싶었는데도 그냥 아무 소리 안 해요. 어르신 한번 일어나서 걸어보세요. 제가 좀 보게. 거기 좀 비껴보세요. 그 가운데로 걸어보시라고. 저쪽으로 걸어봐요. 저쪽으로. 다시 걸어봐요. 이쪽으로 걸어와봐요. 그래요. 됐어요. 앉아보세요. 이제. 어르신 걸을 때 흔들흔들 거리죠? 흔들흔들 거려. 마이크 좀 가까이 대보세요. 팔도 걸리고요. 팔도 힘이 없고 일어서기도 힘들죠? 일어서는 거는 어디 갔든 하여튼 걸으면 안 걸려요. 걸으면 안 걸리는 게 아니라 걸을 때 흔들흔들 거려서 넘어질 것 같죠? 예, 그게 조심하는 거야. 실제 넘어지기도 했죠? 그렇게 넘어지질 않아서 조심하는 거지. 조심해서 안 넘어졌군요. 네. 검사 제가 보니까 우리가 걸을 때 자기 맘대로 못 걷는 것은 뭔가 신경이 마비되거나 뇌졸중으로 아니면 파킨슨이 있거나 그랬을 때 문제가 되는데
어르신은 파킨슨도 아니고 뇌졸중도 아니에요. 어르신은 다리, 엉덩이, 허벅지 근육이 쪼그라져가지고 힘이 없는 거야, 하지에. 하지에 힘이 하나도 없으니까 걷기가 힘드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고요? 운동해야지, 운동. 지금까지 어르신이 운동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집에만 있었죠. 기민이가 하나도 그게 걸을 수가 없는 걸로. 식사는 잘해요? 식사도 못하죠? 억지 죽지 못해 억지 뭐. 거봐. 이게 먹는 것도 부족하고, 운동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근육이 다 쪼그라들어 버린 거예요. 근육이 다 쪼그라들면 어떻게 해요, 어르신? 나중에는 기저귀 차야 돼. 그 죽어야 되네요. 안 죽어, 근데 안 죽어. 문제는 이제 죽지 않는다는 거야. 안 죽으니까 문제지. 이게 빨리빨리 죽어야 되는데 어르신들이 오래 살아요. 그래서 어르신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운동을 해야 돼. 어르신이 하는 운동 제가 전에 알려줬는데 그 의자 뒤에 가서 손을 잡고 일어서 보세요. 의자 뒤에 가서 의자 등받이를 손으로 잡고 의자 뒤 등받이 손을 잡고 서보세요. 그 상태에서 다리를 옆으로 들어봐요. 옆으로. 다리를 옆으로 이렇게 들어. 옆으로. 들었다가 내렸다가 10번, 2번, 3번, 4번, 5번, 6번, 10번 하는 거예요. 10번. 반대도 해봐요. 반대쪽, 이쪽도. 10번. 그렇게 10번 쭉 해요. 그 다음에 뒤로도 해봐요. 뒤로. 그렇지. 또 10번. 반대쪽도 또 10번. 반대쪽도 10번 해봐요. 반대쪽. 그렇지. 그리고 의자 앞에 앉아보세요. 이제 의자 옆에 앉아서 무릎 위에다 손을 올려놓으세요. 그리고 일어나봐요. 아니 옆에 있지 말고 일어나 보세요. 그 다음에 앉아. 천천히 앉아. 팔짱 껴보세요. 이렇게 팔짱. 그리고 일어나 보세요. 일어나. 그 다음에 앉고 10번 하세요. 10번. 그래요. 그것을 지금 알려준 거 있죠? 다리 옆으로 드는 거, 뒤로 드는 거, 의자에 앉았다 내렸다 하는 거 10번씩 매일 하세요. 그거 하다가 운동을 하면 허벅지와 엉덩이에 힘이 생기면서 걷는데 흔들흔들 안 걸리고 안 넘어지고 잘 걸을 수 있어요. 그 운동을 많이 하세요. 네. 또 다른데. 원일 경로당 갈게요.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작년 8월달에 화장실 가서 발짓 치고 일어나다가 넘어져서 허리를 다쳤어요. 네. 예, 그래갖고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도 했는데 허리가 계속 아파요. 네. 요즘에는 또 한의원 가서 침 맞고 네. 물리치라고 지금 한 일주일 동안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괜찮을란가 모르겠어. 어르신들 허리가 어떻게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다리가 쩌릿쩌릿하면서 아파요? 엉덩이가 아파요? 허리가 아파요. 다리가 쩌릿쩌릿한 건 없어요? 예. 그러니까 신경이 눌리는 건 없는 거예요, 어르신은. 근데 그때 다쳤을 때 척추 골절이 있었어요? 척추뼈가 부러졌어요? 병원에 입원하고 수술도 하고 그랬어요. 무슨 수술을 했어요? 허리뼈가 부러졌어. 허리뼈가 부러졌단 말은 안 하고 뭐 수술만 해서 몰라요. 무슨 수술 했는지 정확히 모르시는군요. 아마 어르신들이 넘어지면서 엉덩방아를 찌거나 뭔가 이렇게 꽝 쪘을 때
신경이 다치는 게 아니라 척추뼈가 이렇게 주저앉는 골절이 생겨요. 이게 주저앉으면 거기다가 뭐 시멘트 같은 걸 집어넣어 가지고 다시 쭉 펴지는 수술을 하거든요. 아마 그거 한 것 같아요. 이제 그 뼈는 괜찮아. 그 뼈는 아마 골절이 있다 하더라도 뭐 빠르면 한 달이나 세 달이면 다 좋아져요. 뼈는 다 아물어. 문제는 뼈 주변의 인대와 근육이 그 당시에 찢어지거나 놀래서 딱딱하게 굳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굳어 있는 근육을 쓸 때마다, 근육이 움직일 때마다 통증이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어르신은? 척추뼈는 안경 쓰면 괜찮은데 걸어가거나 그러니까. 쓰면 아파요. 네, 그러니까 걸을 때 허리가 아프잖아요. 예. 그 허리가 아픈 이유가 뼈가 문제가 아니라 그때 손상당했던 인대와 근육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인대와 근육은 그냥 놔두면 저절로 아무는데 계속 그 근육을 자극하거나 잘못된 자세를 하면 더 아프겠죠. 그래서 어떻게 치료하냐? 지금 어르신이 하는 거 뭐 침 맞아도 괜찮아요. 침을 맞아도 굳어있는 근육이 풀어질 수 있으니까. 또 하나, 어르신이 이 굳어있는 근육, 뭔가 이렇게 부어있는데 손상받은 인대를 더 빨리 낫게 하려면 아까 말한 엎드려서 거기 누울 수 있어요? 그 자리에 누울 수 있어요? 예. 거기 바닥에 누울 수 있는 바닥이에요? 한번 누워보세요. 그리고 무릎을 구부리고 그렇죠. 다리를 약간 벌리고 그 다음에 손을 옆에 내려놓고 엉덩이를 번쩍 들어보세요. 번쩍, 엉덩이 번쩍 들었다가 하나 둘 셋 하고 내리고 또 들고 들어보세요. 하나 둘 셋 내리고 들고 하나 둘 셋 하고 어르신 그 운동 하는데 아파요 안 아파요? 이제 일어나 보세요. 괜찮아요. 그렇구나. 그거 하면 괜찮죠? 그것을 많이 하면 굳어있던 근육이 단단해지면서 통증이 좋아질 거예요. 그 운동을 계속 하면 좋아요? 그렇죠. 좋아져요. 알았죠? 네. 또 어디 갈까요? 여기 또 한 분 계신데요. 네. 잠시만요. 저는요. 네. 잘 때 다리가 저려요 아주. 그리고 저려서 잠이 안 오면 이렇게 디디면 그래요. 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다리를 막 이렇게 움직여줘야지 편해지죠? 예. 다리를 가만히 막 있으면 다리가 막 쥐나는 것 같고 저리고 뭐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는데 다리를 막 털어주거나 움직이면 좋아져. 그럽니까? 어르신, 예. 잘 때 통증이 다리를 움직이면 나아져요? 저려가지고 막 해지게 치면은 저리고 이렇게 일어나 드디면 그래요. 걸을 때는 어때요? 그래요. 걸을 때는? 예? 걸을 때. 걸을 때는 안 그래요. 걸을 때 전혀 아프지가 않죠? 예. 이 어르신은 협착증이 아니라 일종의 다리로 가는 신경에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게 하지불안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하지불안증후군. 그래서 그런 분이 있는 분들은 그것 때문에 잠도 못 자고 하니까 약을 쓰면 좋아집니다. 그래서 어르신은 약을 먹어요? 네네. 다니는 병원 있어요? 다니는 병원? 예, 있어요. 어디 병원 있어요? 불암내과 댕겨요. 아, 그런데까 거기 가서 어떤 의사가 그러는데 내가 자면서 다리가 쥐나고 저려서 막 움직여야 된다라고 했더니 진단을 하지불안 증후군이라고 했다. 그건지 한번 물어보고 필요한 약을 받아서 드셔요. 예, 네. 예, 고마워요.
또 다른 데 있지 않나? 있어요. 예. 두 분 있어요. 한 분만 더 할게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나는요, 발이, 발바닥이 달아가지고요. 무겁고 달고 그래가지고, 아무리 잠을 못 자요. 발이 어쩌다고요? 발이 달아요. 가려워? 달은 건 아파요. 뜨거워요, 뜨거워. 뜨거워. 발바닥이 뜨겁다고? 발바닥이 뜨겁대요. 네. 발바닥이 뜨겁대요. 발바닥에 뭐 가려워요? 안 가려워요? 가려운 건 없어? 가려운 거. 그래, 발만 뜨겁다고? 아, 그건 병이 아니야. 발만 뜨겁대요. 네. 양쪽 다 발이 뜨거워요? 예, 지금 선생님이 있는데 그 병원에 다니고 있어요. 아, 그래요? 와서 저한테 이야기하세요. 다른 분, 다른 경로당 갈게요. 미도 경로당 갈게요. 안녕하세요. 다른 게 아니라요. 저는 디스크 때문에 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네. 디스크 수술한 지가 1년 반 됐어요. 네. 디스크가 터져가지고 수술했거든요. 네. 근데 운동 방법을 좀 알고 싶었어요. 디스크, 아까 제가 알려준 자세 있죠? 허리 드는 거. 네. 그 다음에 네. 허리를 이렇게 반드시 펴고 걷는 거. 그것이 허리 근육을 강화시켜가지고 디스크도 예방할 수 있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허리를 반드시 펴고 걷기, 앞으로 구부리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허리 드는 거. 그걸 많이 하시면 좋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또. 마지막 네, 마지막 갈게요. 복지관 경로당. 복지관 경로당 갈게요. 다른 애 앉아봐요. 잠시만요. 저기 발바닥이 그러니까 내놓고 발바닥이 걷는데 좋지 않고 걸을 때 잠깐 걸었다가 또 쉬었다 걸고 그래요. 그 협착증 지금 병원에 좀 다니고 그랬어요. 그렇죠. 어르신 걸을 때 엉덩이가 빠질 듯이 아프죠? 아유 빨리 자는데 허리가 좀 안 좋아갖고 네. 가스를 바르고 그래. 그러니까 어르신들 협착증이에요. 예, 그래서 협착증 치료를 지금 하고 있는데 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니 거기 주사 놓지요. 병원에 가면. 네. 주사를 맞는데, 네. 주사를 맞는데 그것만 하지 말고 아까 제가 알려준 운동, 엉덩이 드는 거? 엉덩이 드는 거, 그걸 많이 해야 돼요. 그것이 어떠한 약이나 어떠한 주사보다도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약과 주사보다 그 엉덩이 운동이 좋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왜냐면 약이나 주사는 시간이 지나면 약효가 떨어져. 네. 주사도 옛날에는 6개월 갔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한 달도 안 가. 어쩔 때는 맞아봤자 꽝이야. 시간이 지나면 이렇게 효과가 없어져요. 근데 어르신이 아마 지금 제가 보니까 한 10년은 더 사실 것 같은데 그렇게 주사를 맞고 살 수는 없잖아요. 운동하셔야 돼. 아셨죠? 운동. 발가락이 저려요? 네, 발가락이 네. 걸을 때 안 좋대요. 냉오고. 그래요. 그것도 신경이 눌려서 그래요. 신경이 누는데 그 엉덩이 두는 것만 되면 신경이 살아나요? 살아나지는 않아. 더 나빠지지는 않아요. 나빠지지가 않아. 어르신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협착증에 의해서 신경이 한번 눌리면 다시는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죽을 때까지 막 그러고 엉덩이만 들었다 놨다 운동만 해야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주사도 필요 없고 약도 예. 없고 주사도 없고 그런데 그래요. 주사도 맞고. 그것보다 훨씬 좋아요. 운동하는 게. 어린이 한번 네. 일어서서 이렇게 하고 걸어야 돼. 엉덩이 어깨 쫙 펴고. 어깨를 네. 펴고. 그리고
허리 반드시 세우고 그러고 걸어요. 네. 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저번에 불면증하고 협착증 강의를 했는데 오늘 질문이 많이 나오네요. 절인 거. 상지 절임, 하지 절임을 옛날에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어르신들이 다리가 자꾸 저리다는 게 막 질문이 많아서 다음 시간에 하지 절임 가지고 이야기할 겁니다. 다리가 쥐가 나고 저리고 막 움직여야 되고 하는 그러한 증상 하지 절임 가지고 강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경로당 건강 강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